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 중위소득 이하 26만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과 실직자들의 생계비 지원 신청도 시작됐습니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북구갑 선거구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15 총선 다음 날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광주 YMCA에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고용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북적이는 광주 고용센터. 권고사직이나 폐업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모두 코로나19로 모아집니다. 간병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환자가 없어서 여기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안 들어오니까 못하고 권고사직 된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여 신청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만여 건이던 광주 지역의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지난달에는 15,0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로 추정됩니다. 광주 쪽만 보면은 아마 이때가 최근 들어서는 제일 많이 신청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생각폭이 좀 다르지 이거는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렇다고 재취업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채용시장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한 채용정보 사이트에 접수된 지난달 구인 광고는 1,3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5%나 감소했습니다. 나오는 게 조금 적기는 하죠, 언니.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재취업이 돼도 불안한 건 여전하고 재취업이 될지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지역 경제가 코로나19의 가시적인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고용시장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에서 가계 긴급 생계비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26만 가구 정도가 대상인데 이번 주 안으로 대부분 생계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과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신청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주민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20만 원씩 입금돼 있는 광주 상생카드 2장을 지급합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달 초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계긴급 생계비를 광주 상생카드 형태로 받아가는 겁니다. 20만 원짜리 2개 40만 원 나갈 거예요. 금액 40만 원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분실하면 현금하고 똑같아가지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긴급 생계비의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지급 대상은 소득이 확인된 12,000가구. 광주시는 26만 가구 정도가 지급 대상일 것으로 보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이번 주 안으로 대부분 가구에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회신이 속도가 붙을 걸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상당수 이번 주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가계 긴급 생계비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신청도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실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등입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은 코로나19를 전후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실직자와 무급휴직자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면서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2월 3일 이후 실직하거나 무급휴직한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상상이 좀 안내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선 때문에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만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서도 좀 접수를. 이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만 가계긴급 생계비 지원과 합쳐 1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는 한자 성어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분명 봄인데 봄 같지는 않고 4월인데도 조금 춥다 느껴지시죠? 오늘 출근길 날씨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4.7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쌀쌀한데요. 오늘 낮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바람결이 한결 포근해지겠고요. 기온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만 보더라도 오늘 일교차가 17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따뜻한 공기가 머물면서 포근한 날이 지속되겠습니다. 내일이면 아침 기온도 8도 안팎으로 올라서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선을 웃돌면서 내내 포근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은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또다시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 전남의 서너 개 선거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북구갑 선거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막판 부동표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후보는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점포를 차례로 돌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많은 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기호 1번 투표해 주십시오. 꼭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무소속 김경진 후보 역시 시장과 경로당 등을 돌며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김 후보는 당선이 되면 반드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며 국회 경험이 있는 자신에게 한 번 더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 김경진 지금까지 당당하고 멋지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팔팔한 김경진, 기호 8번입니다. 조 후보는 주말 휴일을 지나면서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며 굳히기에 들어갔고, 김 후보는 막판 뒤집기가 성공했다며 아직 결정을 못한 부동층의 표심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범기철, 정의당 이승남,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두 후보도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선 이후 무소속 후보의 복당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천명한 가운데 북구갑 선거구에서 민주당 입당을 전제로 한 구애 작전이 과연 통할 것인지 벌써부터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90여 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광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된 사례는 모두 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관위가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 외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자체 수사 중인 불법 선거운동 사례도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당선 무효 등 선거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두환이 오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을 통보받은 가운데 법원이 방청권을 사전 배부합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6층 대회의실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일반 방청석은 65석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원을 절반인 33석으로 줄여 방청권을 추첨해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광주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리는데 심리를 맡은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두환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이날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분향소가 오늘 8일까지 광주 YMCA 백제실에 마련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행사는 마련되지 않지만 희생자를 한 명 한 명 호명하는 편지들을 분향소에 전시해 추모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 모임 측 박미자 씨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주 YMCA에 마련된 이 추모 공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부재 기억의 전시 304 전시는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전시장에는 손소독제와 또 체온계가 준비되어 있고요. 입장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분향은 하지 않고 각자의 묵념으로 현재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추모 공간에서 코로나19 대비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시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미리 편지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편지 키트는 현재 540개가 신청 발송되었고 390여 개가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네. 도착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어느 시민이 하신 말씀이 단원고 학생들이 살아 있었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그런 글귀도 눈에 들어왔고요. 네. 어떤 학생은 자신의 꿈이 현재 그 키트에 있는 단원고 학생의 꿈과 같아서 그 꿈을 대신 이루어주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글도 있었습니다. 네, 광주 시민 상주 모임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동안 팽목항에 이 세월호 기억 공간을 건립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팽목기억연대를 구성해서요, 팽목기억공간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팽목을 지켜야 하는 것은 현장성이 중요하죠. 네. 4월 16일 그날, 6년 전 그날이 바다에서 올라온 아이들과 처음 부모님들이 만났던 장소도 팽목이고요. 또 수많은 그런 언론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잠수사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하고 희생했던 진도 국민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이 팽목입니다. 네. 6년 전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 팽목이기 때문에 1km 이상 떨어진 안전체험관, 서망항의 안전체험관은 나름대로의 기억 공간이지만 팽목의 기억 공간은 그 의미를 가지고 채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를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끝까지 해야 한다라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든 정치권이든 그리고 검찰에서조차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 없이는 절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규명이 되어야만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요. 책임자는 꼭 처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강력히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이며 앞으로 공소시효가 7년인 제목들이 있거든요. 7주기까지 앞으로의 1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 추모 행동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죠. 시청자들도 참여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4.16 공동행동으로 4월 16일 당일 4시 16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묵념의 시간을 가지는 공동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추모글을 남기는 4.16 리멤버 넷도 있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키트와 함께 인증샷 올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6주기 피켓팅 당일 또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안에서는 수선화 심기가 있고 일곡이나 또 5.18 광장에서는 당일날 오전에 피켓팅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은 목포 신항에서 팽목까지 자전거 순례도 예정되어 있고 청소년 촛불도 당일 오후에 이 묵념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네, 곧 세월호 6주기가 다가옵니다.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지난 10일 광주 두암 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47살 주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 선관위는 주 씨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중앙선관위와 경찰은 앞으로도 투표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목포경찰서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편의점을 방문한 39살 A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23살 B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역의 주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철강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포스코가 인위적인 감산 여부를 검토하는 등 철강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누적 조강 생산량 5억 톤을 달성한 광양제철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올해는 철강 제품의 수요가 크게 줄면서 감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철소 측은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현재 본사 차원에서 감산 계획과 원가 절감 등의 비상 경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인위적 감산 조치를 고려하는 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고로 보수공사로 자연 감산량이 130만 톤에 달하지만 줄어든 수요가 단기간에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추가 감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부 공정에서는 이미 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지를 앞당기는 거, 많이 돌아가는 길을 타이트하게 안 돌리고 시간 조정을 안배를 좀 더 하고. 또 다른 철강사인 현대제철은 당진 공장의 열연 제품 생산량을 연간 100만 톤에서 70만 톤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냉연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순천 공장의 경우 현재로서는 감산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동차 산업 등 전방 산업의 침체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제품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철강 및 주요 산업의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저유가로 인해 GS 칼텍스를 포함한 국내 정유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세계 주요 산유국들은 5월과 6월 2달간 하루 93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감산 규모가 시장 기대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데다 석유 제품의 수요 자체도 부진해 정유업체의 극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 만큼 원유 가격이 회복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금호타이어가 내일까지 광주와 곡성, 평택 공장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금호타이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감에 따라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고 오는 30일부터 가동을 추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도 미국 수출길이 차단되면서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구 환자들이 광주에서 치료를 마치고 모두 복귀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빛고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대구 확진자 30명이 모두 건강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퇴원한 환자와 가족들은 광주시에 보낸 문자 메시지와 SNS 게시글을 통해 광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달빛동맹 병상나눔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기아 타이거즈가 이색 연습 경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기아의 간판 투수인 양현종 선수와 또 임기영 선수가 각각 1일 감독으로 나서 전술 대결을 펼쳤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쾌한 타격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하얀 공이 맑게 갠 창공을 가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약 없는 시즌 개막. 몸이 근질근질해진 호랑이들이 팀을 나눠 홍백전을 치렀습니다. 양 팀의 감독은 양현종 선수와 임기영 선수. 기아의 간판 투수들인 두 감독은 마운드가 아닌 덕아웃에서 지략 대결을 펼쳤습니다. 작전은 무조건 공격. 내로라 하는 투수 출신의 감독들이지만 경기는 초반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임 감독은 1번 타자부터 최용우 선수를 내세웠고 양 감독팀의 박찬호 선수는 싹쓸이 3루타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결과는 6대6 무승부. 못하겠더라고요. 또 머리도 너무 아프고 어떻게 기용하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데 좀 그래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홈백전은 개막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인터넷으로 남아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팀의 선수들은 양 감독과 임 감독이 직접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했습니다. 서재은 코치는 1일 해설자로 변신해 마이크를 잡았고 윌리엄스 감독도 객원 해설자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I'm a little concerned with Gigi's lineup, however. That would be the last guy I would think that he would hit leadoff today. 비록 관중 없이 펼쳐진 잔치였지만 경기장은 활기로 넘쳤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정말 팬분들의 마음처럼 저희 선수들도 항상 개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그렇다면은 반드시 저희가 멋진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팬분들에게 좋은 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 구단 간 연습 경기가 시작되고 다음 달 초 정규 시즌 개막이 점쳐지는 가운데 KBO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올 시즌 일정을 논의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투자진흥지구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CGI 센터 권역과 아시아문화전당 권역의 투자진흥지구를 확대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전당 권역은 기존의 계획보다 7배, CGI 권역은 2배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구 송하동의 CGI 센터 권역에서는 내년에 개관할 예정인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를 투자진흥지구로 미리 지정해 콘텐츠 제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 위기에 처한 지역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승객 이용이 급감해 파산 위기에 봉착한 도내 50개 버스업체의 피해 극복을 위해 특별 재정 지원과 버스업계 정책자금 대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면서 지난해 대비 버스 이용객 감소율이 시외버스 70%,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는 40~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 달간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산나물이나 분재, 장작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요. 야영이나 취사, 공원구역 지정 주차장 외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할머니가 마스크 200여 장을 익명으로 중학교에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광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9일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배부하던 중 한 할머니에게 마스크 꾸러미를 받았다는데요. 손자와 함께 해당 학교에 왔다가 선생님들이 운동장 먼지 속에서 마스크 쓰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감사를 표하며 등교 개학 시 마스크 없는 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한 청년들을 조명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매거진이 잇따라 출간됐습니다. 매거진 로컬업과 제이유스인데요. 로컬업은 전국 청년 기획자들의 관심사를, 제이유스는 전남 청년 기획자들의 삶을 담을 예정입니다. 매거진을 기획한 기업 로컬업은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의 힘을 모아 지역을 부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며 마련됐던 공연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5월에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월 부활하다와 광주시립예술단 8개 단체가 공동 참여한 창작 국악 교성곡은 취소됐고요. 광주시립발레단의 5월 바람은 7월에, 3번의 시리즈가 예정돼 있었던 광주시립합창단 공연은 10월에 한 차례만 진행됩니다.
불사춘이라는 한자 성어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4월치고는 조금 춥다 싶으시죠? 오늘 출근길도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4.4도로 어제보다도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쌀쌀합니다. 오늘 낮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피부에 닿는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지겠고요. 기온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면 낮 동안에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덥다 느껴지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낮 기온이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나겠습니다. 광주만 보더라도 오늘 일교차 17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따뜻한 공기가 머물면서 포근한 날이 지속되겠습니다. 내일이면 아침 기온 8도 선으로 오르겠고요. 낮 기온도 계속해서 20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은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또다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은 광주보다도 기온이 더 낮습니다. 0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기온이 일교차는 20도 이상으로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남도 영하 1.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9도로 예상되고요. 순천은 영하 0.4도로 출발해 낮 기온 23도로 하루 새에도 두 계절을 오가는 듯한 기온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